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7일 연설에서 6일 있었던 미 의회 폭력 사태를 극악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캐피톨 힐이 무법천지가 되자 주 방위군과 연방의 공권력을 배치해 침입자를 몰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법과 질서의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고조됐던 마음을 이제는 가라앉힐 때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의 인테그리티, 공정한 완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분과 선거 자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드럽고 질서 있는 행정부 전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치유와 화해의 시간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재건에 필요한 것은 시민의 애국심이며 실망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incredible journey, 놀랄만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캐피톨 힐 폭력 사태는 범죄다. 그리고 선거 사기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incredible journey 시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incredible 이란 말로 시작한 여정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인데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진짜 뭔가 숨기고 있는 카드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1월 20일까지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수정헌법 25조까지 언급하면서 왜 탄핵을 하려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그리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펜스의 배신을 일찌감치 간파했던 린 우드 변호사는 팔레에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캐피톨 힐에서의 폭력 사태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안티파 분자의 영상을 널리 전파하면서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악한 범죄라고 규탄한 폭력 사태가 민주당의 사주로 기획됐다는 것을 널리 미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린 우드는 또 펜스가 사기 선거를 의회에서 그대로 인정한 뒤 코인을 받는 사진도 공유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건네받은 코인이 배신의 대가로 받은 상징물이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트윗에서도 상당히 널리 공유됐습니다. 가롯 유다가 지저스를 팔아넘기고 받은 은화를 연상시킨다면서 펜스가 영혼 없는 행위의 대가로 뭘 받았느냐는 포스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밀 조직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은 표식이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또 헌터 바이든과 제임스 벌거가 아직도 중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사실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중공에 세운 합작사 보하이의 왕신이 헌터에게 보낸 서신을 포스팅하면서 6명이 더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FBI가 이미 전모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일가가 연루된 차이나 스캔들을 설명하는 도표도 올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세한 도표를 바이든의 중공 커넥션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는지 맞춰보라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크리스 레이나 FBI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략 나온 스토리이긴 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린 우드가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린 우드는 FBI라면 헌터의 랩탑을 하루면 다 봤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 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조 바이든과 관련된 문서라면서 We the People은 진상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헌터 랩탑의 내용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 바이든이 중공이나 기타 외국의 협박을 받지 않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 우드는 헌터의 치아가 엉망이 된 사진도 올렸습니다. 린 우드 팔러에 올린 사진을 보면 펜스의 상하악 치아는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린 우드는 헌터 사진에 환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치아 교정을 했다. 도대체 헌터의 치아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 묻고 있습니다. 패트릭 번 외에도 트럼프 편에 서서 중공이 개입된 사기 대산의 전말을 파헤치는 이들은 많습니다.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업체 XR 비전의 설립자
야코브 아펠바움은 헌터 바이든의 랩탑에서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헌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 가운데는 화신 에너지 예젠밍이 미국에 파견한 스파이 자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젠밍은 헌터와 짐 바이든을 포함한 바이든 일가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자치는 뉴욕의 아지트에서 바이든 일가의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헌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예젠밍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치가 헌터를 통해 바이든에게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려 시도한 점입니다. 자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중파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했으며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격파할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코치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를 도우라고까지 했습니다. 바이든 가족에게 이어폰을 끼워주고 지령을 내리는 식입니다. 헌터의 애인으로 자처했던 자치는 조 바이든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세세하게 코치했습니다. 해당 문건의 제목은 Uncle Joe 2020입니다. 우선 민주당 내 경선에서 바이든은 룰에 충실하고 인정미가 있으며 고령인 만큼 지혜가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켜 최선의 대통령 후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맞붙을 때는 트럼프가 어린아이 같고 오만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것은 돈을 쓸데없이 뿌리는 것 같다고 선전하라고도 했습니다. XR 비전의 아펠바움은 중공의 정보기관이 미 대선 후보 아들에게 접근해 돈과 미인계로 사로잡은 뒤 선거 전략까지 가르친 데 대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동안 미국의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펜스에 대한 줄리안 어산지의 우려도 상기시켰습니다. 2017년부터 펜스가 수상했으니 2021년에 더 미심쩍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산지는 일찍이 2017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펜스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펜스를 암암리에 밀었던 힐러리는 펜스가 예측 가능한 만큼 언제든 그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13848 행정명령에 따른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공화국과 헌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그 성스러운 임무를 위해 당장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의 외국 개입은 분명하며 진실을 알고 있는 만큼 안티파를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전복시키기 위한 대선 사격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CIA 지국장 브렛 존슨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의 도미니언 서버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로마의 미 대사관으로 흘러 다시 한번 가공됐습니다. 이태리가 아침일 때 한밤중이었던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갑자기 도미니언 투표기가 멈췄습니다. 트럼프 표가 너무 많아 도미니언 조작으로는 힘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다시 한번 알고리즘을 만들어 전송했습니다. 주 이태리 미 대사인 루이스 아이젠버그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 1기 선거 당시 주된 기부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네오콘 시온주의자들과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중동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대시한 세력입니다. 이태리에서 투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는 이태리 방산업체 레오나르도가 만든 군사위성이 동원됐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최대 주주는 이태리 정부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임명된 레오나르도 CEO 알레산드로 프로푸모는 2020년 친중파 콘테 현 정부에 의해 재선임됐습니다. 이태리 역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미 대선 개입 외국 세력이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패트릭 번도 확인했습니다. 레드클리프 D&I 국장도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를 시드니 파월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태리는 2016년에 발생한 스파이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첩자라고 음해한 스파이 게이트 공작에 당시 이태리의 렌지 행정부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가까웠던 렌지 때부터 이태리의 딥스테이트 세력은 그레이트 리셋에 부역하기 위해 트럼프에 대한 사보타지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 EU의 목표를 무시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스탠스를 보인 것도 서보타지 이유였습니다. 펜스의 배신으로 미 상하원이 바이든의 승리를 선포해 대선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차피 바이든은 설령 취임하더라도 범죄자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1월 20일 전에 트럼프가 쥐고 있는 무기들은 여러 개입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한 근거도 축적했고 줄리안 어산지의 폭로, 이태리 게이트 등 크라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1월 20일까지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있었던 핵폭탄급 폭로가 터져나오면 상황이 급반전할 충분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